황진구와 구하나가 같이 있는 모습에 윤세영은 분노를 하며 자동차의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때 구하나는 다치게 되는데요. 구하나는 잠시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이번 사고로 인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구하나가 이번 사고 때문에 결말에서 어떤 큰 기쁨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윤세영과 최명지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지 반전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집 앞에서 은총이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거절을 하였죠. 황진구가 울고 있는 구하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세영은 황진구와 구하나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죠. 윤세영은 타고 있던 자동차로 황진구와 구하나를 들이박았습니다. 이때 구하나가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료진들은 즉각적으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윤세영은 사고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 안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세영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단순한 실수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황진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윤세영은 분명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향해 차를 돌린 순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와중에 최명진은 조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윤세영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은밀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조 형사는 로비를 장악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세영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장의 표정이 점차 변하면서 그는 수사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고의성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려우니 윤세영 씨를 일단 석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군요. 경찰들이 아쉬운 듯 한숨을 쉬며 윤세영에게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모습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최명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최명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가진 힘이란 대단하지 않아? 내가 이런 일로 감옥에 갈 리가 없지. 최명지는 그녀를 흘끗 보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방심하지 마. 이제 황진구와 구하나 그리고 신여진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그러나 최명지와 윤세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윤세영과 최명지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편 윤성호는 오랜만에 아내인 신여진을 찾아갔습니다. 신여진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남편을 보며 반가움과 함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왜 돌아온 거죠? 그녀는 조용하지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성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이를 구하나에게 돌려보내고 당신도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말아요. 하지만 신여진은 눈빛을 반짝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내게 남은 건 은총이뿐이에요. 내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윤성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은총이를 아끼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은총이의 진정한 행복은 구하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여진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성호의 말이 마음 깊숙이 박히며 그녀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은총이가 신여진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하나이모가 사고를 당했대요.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제발 같이 가요. 신여진과 윤성호는 은총이의 손을 잡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안은 긴박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신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하나이모가 괜찮을까요? 신여진은 은총이를 다독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은총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 순간 병원 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희귀혈액형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희귀혈액형 보유자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신여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 역시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신여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환자가 누구인가요? 간호사는 기록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구하나 씨입니다. 신여진은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구하나가 나랑 같은 혈액형이라고? 이렇게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 확률이 거의 없는데. 곁에 있던 윤성호 역시 놀란 표정으로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희귀한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신여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신여진은 체열실로 들어갔고 곁에 있던 윤성호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윤성호는 의사에게 요청했습니다. 구하나 환자의 건강 기록과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 진료 기록을 보여주었고 곧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하나 씨의 기록을 보면 과거에 큰 화재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보호자가 없었고 그녀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 순간 신여진의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하나와 함께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잃어버렸던 기억들. 신여진은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며 윤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구하나가? 윤성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신여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구하나가 누워있는 환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해. 유전자 검사는 곧 진행되었고 긴 시간이 흐른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살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여진 회장님과 구하나 씨는 친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신여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성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그들은 말 그대로 숨을 삼킨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여진의 눈에서는 차마 감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우리 딸을 못 알아봤어. 신여진은 흐느끼며 구하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널 몰라봐서 미안해. 의식을 되찾지 못한 구하나는 미동도 없었지만 신여진은 계속해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그들은 오랜 시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한 구하나는 신여진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구하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하나는 기쁨의 순간보다는 곧바로 윤세영에게 본격적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에게 후계자 지위를 지금 즉시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여진은 공식적으로 구하나를 후계자로 임명했고 이 사실을 윤세영과 최명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구하나는 윤세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세영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구하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이제 끝이야, 윤세영. 우리 집에서 너가 차지했던 모든 것, 회사에서 너가 누렸던 모든 특권, 이제 다 끝났어. 윤세영은 비웃으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웃기지 마. 가짜 딸인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구하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꺼내 윤세영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나는 신여진 회장님의 진짜 딸이야. 이젠 너가 우리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야. 윤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부터 너가 할 일이 뭔지 알아?
구하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더니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 청소랑 빨래는 너가 다 맡아서 해. 그리고 회사에서는 막내로 시작하는 거야. 앞으로 커피 심부름도 하고 운전도 너가 다 해야 해. 윤세영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너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구하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너가 한 짓을 기억하지?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내 가족을 망치려고 했던 거. 이제 너가 당할 차례야. 그 순간 신여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윤세영을 내려다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너가 가졌던 모든 권리는 끝났어. 이제부터 너가 누리던 부귀영화는 다 사라질 거야. 남은 건 오직 너가 갚아야 할 죗값뿐이야. 윤세영은 신여진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냥 한순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신여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너가 했던 짓들을 생각해봐. 넌 기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어. 그리하여 윤세영은 결국 하녀처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구하나는 거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윤세영이 바닥을 닦는 모습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구석까지 깨끗하게 닦아. 얼룩 하나라도 남으면 다시 하게 될 테니까. 윤세영은 분노하며 이를 악물었지만 감히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눈물을 머금고 손에 쥔 걸레를 더욱 힘껏 쥐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했던 모든 악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울고 있는 윤세영을 본 최명진은 분노하며 조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또 다른 나쁜 계획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명지의 방에 녹음기를 설치했고 최명지가 진짜 범인이라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최명지와 윤세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구하나는 마침내 복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은총이와 황진구와 함께 긴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좋은 결말을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